의원님 예. 그러면 인터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현재 박유진 시의원님은 은평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의원님이시고요. 그럼 22년 지방선거 때 이제 입성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정치를 좀 입문하게 되신 건지? 그러게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기획에서 첫 직장 삼성전자 광고기획자로 이제 어른이 된 거죠. 네.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22년 동안 마케터로서 쭉 살았는데요. 네. 이제 특히 2010년에 위메프 이름을 제가 지으면서 이제 창립 멤버로 마케팅 실장, 홍보 실장 이렇게 쭉 해서 22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그러니까 위메프 실장으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영학과 나와서 총학생회장 했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김건희 박사 논문이 이제 그 국민대학교가 정말 홍역을 치르거든요. 국민대학교가 해방 이후 최초의 민족사학이에요. 김구 신익회 선생님의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국민대학인 건데 70년이 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에 정말 초유의 사건이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조직화가 안 되고 잘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게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쟁 성명서 제가 쓰고 저희 이제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200여 명의 선배님들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저희가 학교에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김건희 박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달라. 응하지 않으면 우리 학점을 반납하겠다. 이래서 졸업장을 반납해요. 학교에 몰려가서. 선두에 서신 거네요. 근데 이제 그날 졸업장 반납하고 그 학교를 찾아간 그 투쟁 행동의 날에 장영달 선배님 이런 분이 제일 큰 형이셨는데 막내도 제가 이제 74년생이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막내도 연설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연설했던 내용이 그날 MBC 뉴스데스크의 헤드라인으로 그 장면이 나가면서 정말이지 하루아침에 하룻밤 딱 지났는데 반 김건희의 상징 인물이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당시 회사의 얼굴 같은 역할이었는데 회사는 진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당연히 그런 저의 행동이 회사에 부담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바뀐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 대선에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24만 표 차 믿을 수 없는 패배를 겪고 이제 바로 2달 뒤에 지방선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는데 제3선거구예요. 은평 제3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었어요. 서울시 의원에. 제가 이제 갑자기 차출이 돼서 느닷없이 제가 이제 그동안 사실 2000년도 총학생회장을 마치고 2001년에 제일기획 입사해서부터 22년 동안 쭉 그냥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치에 대한 제안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럴 그릇이 안 되고 저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던히 정치에 거리를 두고 회사원의 삶을 살았었는데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차출이 돼서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때 출마할 때도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싸우겠다라는 게 출사표였어요. 보통 이제 시의원 지방선거에서 그런 대정부 투쟁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정말 그 24만 표 패배를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박사 논문 사건을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으로서 당시 이제 윤석열, 김건희 그때도 벌써 부부 공동 정권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거의 이 불의한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건 너무나 비겁한 일이다 이런 울분과 충정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게 되신 그래서 보통 이제 선거할 때
외벽 현수막 대형을 네. 걸잖아요. 저 정말 거기 뭐라 썼냐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보다 국민의 일자리 예산에 먼저 돈을 쓰셔야 합니다가 일자리. 슬로건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애틋한 곳은 일자리 꽃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 이렇게 네. 해서 왜냐면 제가 이제 22년차 회사원으로서 갑근세를 내는 대다수의 평범한 서울 시민 또 이 주권자의 삶을 어쨌든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회사원 출신의 선출직 공직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지난 4년 동안은 TBS 방송국 문 닫게 한 문제를 가장 먼저 이제 싸우게 됐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모든 노동자 문제가 다 저에게 이제 오게 된 셈이 됐고 이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가장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시정 질문과 5분 네. 발언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슨 오세훈 저격수니 뭐 막 그런 말씀에 엄청 좀 민망하고 쑥스럽죠. 의원님께서 지금 은평 뉴타운에 사시는 분으로서 은평구라고 하는 지역구에서의 어떤 의원님만의 역점 사업이나 뭐 수건 과제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평구는 지금 이제 서울시가 쓰레기 대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은평구는 그런 쓰레기 대란의 문제에서 정말이지 거의 모범 답안을 갖고 있어요. 네. 은평구와 이제 이웃에 있는 마포구와 서대문구 세 개 구가 모여서요. 세 개 구가 합의를 하는데 각자 서로가 잘 하고 있는 걸 서로 나눠서 분배하기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은평 자원광역순환센터라는 은평구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를 들여서 이제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요, 은평구에. 네. 그래서 이제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재활용품들이 가능한 것들은 은평구로 오게 되고요. 네. 음식물 쓰레기는 마포로 처리하고, 뭐 생활 폐기물은 서대문 처리. 이런 식으로 세 개 구가 서로가 필요한 것을 더 집중하고 다른 구에다가 주는 이 세 개 구 협약을 맺어서 네. 운영을 한 게 은평 자원광역 순환센터의 결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작년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해서 이게 정말이지 모범 사례인 것이 사실 쓰레기 문제 가장 원칙적인 정답은 딱 하나죠. 25개 구 1구 1처리 원칙이 정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가능하면 우리 구 안에서 재활용도 하고 네. 최대한 용량을 줄이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매립으로 의존하면서 사실 그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은평자원광역순환센터가 원래 다 이제 지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설로 계획됐다가 네. 주민분들이 아니 여기가 정말 청정 은평 뉴타운인 건데 이게 지상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해서 전면 지하화를 성공하거든요. 네. 지하화를 하는 와중에 거대한 안반이 발견돼서 네. 그 안반 치우는데 예상했던 돈보다 거의 두세 배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험난한 과정이었고 지금 또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이제 구청장님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이 세 개 구 협약에 그닥 적극적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평구에서는 벌려놓은 사업을 어쨌든 완공해서 이걸 가동해야 되는 책임을 은평구가 지게 된 것이 매우 환경이 가혹했을 거잖아요. 그 문제를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은평자원광역순환센터가 서울 시비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했던 게 정말 큰 일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폐지를 이끌어내거든요. 이게 무려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게 1년에 한 150억씩 거쳐요. 이제 서울시로서는 이게 무려 조순 서울시장 때 만들어진 3년 한시조례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년에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불로소득 같이 엄청 많이 예, 드네. 돈이 쌓이니까 지금까지 3,300억이 넘게 돈이 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로서는 이 돈을 놓칠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남산혼잡통행료를 지금까지 징수해 왔는데 이게 놀랍게도 탄소 절감이 시대 정신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 와서 우리 안에 형용 모순이 발견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두 점선 간 두 위치 간 가장 빠른 길이 직선이잖아요. 네. 그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소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만들려면 가장 적은 거리를 단거리를 가게끔 유도해야 되는 게 시대에 맞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남산혼잡통행료는 가장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거리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적 벌금 같은 2,000원을 물리고 네. 그게 싫어서 탄소를 뿜뿜뿜 배출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방치하고 있는 이런 형용 모순의 상황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남산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전면으로 주장하게 됐는데 이제 서울시와의 합의가 지금 기자님이 느끼신 것처럼 일단 서울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폐지가 됐죠. 네. 지금 들어오는 것만 받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 들어오는 것도 결국 이 탄소 절감 시대라는 탄소 중립 시대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당연히 조정돼야 될, 중지돼야 될 징벌적 벌금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런 서울시가 이 제도를 유지했던 이유가 있어요. 녹색 교통지대라고 해서 사대문 안에 이걸 이제 경유차를 비롯한 이런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법 정신을 그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시는 그런 녹색 교통지대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남산혼잡통행료가 존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왔거든요. 그게 아니라 남산혼잡통행료는 마땅히 폐지하고 정말로 사대문 안에 녹색 교통의 원칙을 살릴 수 있으려면 환경세 도입을 또 이제 주민세 차원에서 차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게 그 책임을 분담하는 식으로 진화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대안이 있을 테고요. 이제 은평구가 일단 서울시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모범 사례를 잘 만든 장점이 있고 이런 은평구민들이 남산 터널을 통해서 시내로 나가는 역할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폐지한 그런 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가 은평이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은평 뉴타운을 중심으로 이제 다 북한산 아래에 저희가 늘 눈이 맑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산다고 그래서 이제 46만 명의 인구거든요. 서울에서 6번째, 7번째로 인구가 많은 군데 이제 안타깝게도 기업 유치가 부족해요. 전형적인 배드타운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은평이 공기가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거주하면서 주로 시청 광화문 쪽으로 출근하거나 아니면 강남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니신단 말이에요. 교통 문제가 은평구 주민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평구에 사는 분들은 오로지 통일로로 대표되는 육상교통로 그거 하나가 동맹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통일로가 그 위로도 이제 은평구 위로 삼송 지축 개발 같은 이제 신도시급 개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통일로의 정체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평구가 그 서울 서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은평구를 통해서 이제 시청 광화문을 통해서 강남으로 가는 이 세로축이 이어지는 건데 이 교통 문제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처방이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분당선이 신사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서북부, 서울의 서북부 지역의 주민분들이 통일로는 막혀있지 3호선 하나에 있는데 3호선으로 모이는 경로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분당선으로 이어진 게 연장돼서 서북부를 관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양시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노선이 모두의 꿈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놀랍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20년이 넘은 얘기예요. 오래된 수건과제네요. 정말 수건과제고, 심지어 제가 민주당의 서울시원이긴 네. 입니다만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구청장 모두가 다 이 서북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라는 대안이 필요하고, 이런 결국 이걸 이제 도로를 넓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로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차가 들어오니까 결국 지하철 활성화가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잖아요. 대중교통 활성화가 근본적인 처방인데,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이제 오세훈 시장마저도 주요 공약이었고, 그러나 이제 예탁값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좌절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되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시의원, 은평구에 연관이 있는 모든 선출직이 이게 필요하겠다는 공약을 세우고 동의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도 통과가 안 되면 도대체 선출직은 왜 있는 거지? 라는 거. 근본적인 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올해 6월에 이제 제12대 서울시 의회가 만들어지게 될 때 뭐 혹시 당선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어떤 서울시장이 뽑히던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여차하면 30년이 될 판이거든요. 이 수건만큼은 명확한 답을 내야 합니다. 명확한 답이란 이 탄소 절감 시대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GTX-A가 그나마 이제 파주에서 연신내를 통해서 이제 완공이 돼서도 정말 큰 전진을 한 건데, 지금 그 GTX-A가 강남에 있는 삼성역까지가 연결이 돼야 이제 원래 동탄까지 이어지는 큰 축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GTX도 큰 역할을 했지만 GTX는 제한된 역으로만 움직이니까 그걸로 문제를 처방하길 기대하는 건 너무 답이 제한돼 있고요.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이고 필요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어떤 정권에서든 실제로 거의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400만 명이 넘는 주권자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만큼은 12대 때 서울시 의회에서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명확한 답을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의회 구조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다수 맞습니다. 7대 3의 구조죠. 예, 민주당 30%입니다. 굉장히 7대 3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좀 하고 싶은 과제들이 좀 많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여야의 대립이나 뭐 맞습니다. 좀 예. 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을 텐데, 그 다음 지금 그 지방선거를 얘기를 하셨고, 만약에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이거 말고도 좀 더 지금 현재 소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좌절됐던 다른 좀 법안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도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계실 때 선거를 3번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재임하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절에는 거의 9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거의 9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는 25개 구청장도 거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었고, 강남 3구를 제외하면,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거의 90% 민주당이었으니까 이게 지금의 이제 이재명 정부를 보는 것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된, 예, 우리가 박원순 서울시장 하면 사람의 서울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삶에 정말 밀착되어 있는 행정들이 많이 실험됐고 실천됐었는데,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22년도에 이제 민선 4기 시장으로 부임 다시 하시면서 4번째 서울시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대 3의 구조로 완전히 물갈이가 된 거였잖아요.
7대3의 구조로 되자마자 다수당인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는 TF를 하나 구성해요. 그게 뭐냐면 서울시 바로 잡는 네. 비정상의 서울을 정상화하겠다라는 TF였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한 줄로 박원순 색깔 지우기였어요. 정말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10년을 와신상담했다. 거의 이런 기세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2022년에 개원되자마자 네. TBS 방송국 날려버렸죠. 네.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시키죠. 서울시 여성공예센터 사업 중지시키죠. 서울시 혁신파크 개발 중지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이런 정책적인 큰 변화에 더불어서 마을 공동체 살리기, 뭐 마을 더 재생사업 같은 도시재생 같은 이른바 박원순 시장의 색깔이 느껴지는 사업은 완전히 멈추고 전면 중지되고 개편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 아름다운 슬로건을 그 슬로건 그대로 실천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약자와의 동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업자와의 동행이더라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삶을 어떻게 그 변화를 피부에 느끼게 할까를 10년 동안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 오던 이 방향과 온도에서 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슬로건을 차용하고는 아이서울유 같은 슬로건도 서울 마이소울로 바꾸면서 우리가 지금 다 느끼는 것처럼 한강버스, 뭐 서울링, 또 새로운 이제 디자인을 넘어서서 뭔가 노들섬 이번에 4천억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처럼 크고 멋지고 중우장대한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정말 필사적으로 애썼던 지난 4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에 회자되는 거지만 한강버스는 운행 한 달 만에 강바닥에 멈춰서 서게 되고 대폭설이 내리면 그냥 모든 길이 마비가 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이 서울시장이라는 가장 책임 있는 분의 주된 관심사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와 실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서울시의 행정의 모습이 많은 변화를 가능한 거구나를 정말 절감했던 지난 4년이었어요. 서울시 유권자분들한테 다음에 어떤 이 서울시 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다시 재탄생됐으면 하는지 의원님의 어떤 소명의식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랄 뭐 능력이나 자격 이런 게 있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너무나 정말 약간 절규하듯이 외치고 싶어요. 지금 서울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저는 서울 양극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비단 정치적 양극화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산 양극화, 교육 기회 양극화, 취업의 양극화. 이게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80억 인류 모두에게 AI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체감되는 어떤 전 세계사적인 문명사적 전환이고 무게이지만 특히나 지금 주제를 서울시로 한정해서 보면 서울 지금 보면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아파트 50억이 그냥 남의 일처럼 정말 애 이름처럼 이야기되는 약간 너무 믿을 수 없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잖아요. 지금 저는 어떤 서울시장, 어떤 서울시 의회가 26년 6월 선거를 통해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너무나 명백한 시대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대정신이 뭐냐? 강남북의 진정한 대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남 3구는 마치 다른 세계인 것 마냥 25개 구에서 22개 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강남 3구는 우리는 다른데요. 이런 식의 모습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라는 말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 거냐? 그 모습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서울시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적 도약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서울시장이 탄생을 하시던 지금의 문제는 서울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다. 이 양극화는 비단 자산의 차원, 교육 기회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정서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팽창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즉 26년 6월 선거에 그래도 더 최악으로 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붙잡고 더 악화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정말 저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새로운 서울시장 그리고 제11대 서울시 의회는 어느 정파 어느 정권 상관없이 지금 이 가장 큰 문제 서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다. 바로 서울 대통합이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서울이라는 이 930만 명 주권자의 삶에서 어떤 대통합으로 우리가 글로벌 탑5 같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어떤 선출직 공직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말 서울 대통합만이 우리 시대의 지금의 정신이다. 이게 대한민국 모두가 다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죠. 그 양극화를 수도권 집중 이렇게 말하고 지방 소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얘기하면 가장 큰 문제가 두 개예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거든요. 근데 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양극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방 분권 시대를 주창하고 가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마지막 골든 타임이 지금이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듯이 이걸 인구 1000만의 대표라고 하는 서울을 보면 서울은 사실은 1800만의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주소를 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서울이 아니고요. 서울 경기도가 거의 수도권 하면 거의 인구 절반 2500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서울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늘 서울은 18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포함해서 이런 매머드급 크기의 인구 이동이 늘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930만의 도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거기서 플러스 알파 훨씬 더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은 비록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강남이나 광화문시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18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일 이동해 가면서 서울 수도권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면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이 양극화에 지금 소위 얘기하는 마포, 용산, 성동에서 마용성, 이게 인구로 따지면 강남 3구가 160만 명이고요. 마용성 80만이에요. 합하면 24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1000만 따져도 거의 25%에 이르는 거잖아요. 930만 명이니까 당연히 25%를 넘고 있는 이 세계, 이 구조, 이 주권자들의 삶이 평균치의 서울시와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여러 현실적인 대안 중에 이제 지방세를 어떻게 강남북 균등하게 배분해서 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재정 구조가 다 이제 서울시로 낸 거를 반반 나눠 가져요.
우리가 반 쓰고 네. 나머지 절반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비율대로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네. 이 나눠주는 비율 50%가 최소 60%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강남북 균형개발,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강북 전성시대 이런 네. 이제 슬로건까지 써가면서 지금의 이제 강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좋아요. 강남북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과제인 거고, 이건 그렇게 그냥 유려한 말 설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고요.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방세 서울 강남북 배분 비율을 지금의 절반 비율에서 적어도 60% 가능하면 70%까지라도 70%까지 다 끌어모아서 정확하게 배분해 주는 것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의 재원 마련의 방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강남에 대한 역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강남 3구, 저도 잠실에서 쭉 살았던 부모님 지금 잠실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의 성장은 말 그대로 서울 대다수의 이제 서울시의 주민들과 국가적 역량이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 지금의 강남의 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는 강남 3구가 어떤 특별한 뭔가의 재능과 역량이 있어서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모두가 박수 칠 수 있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금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쌓여온 거거든요.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이제 서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서울 대통합이라는 이 시대 정신을 위해서는 네. 어떤 선출직 공직자라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정말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서울 대통합을 못 이루면 앞으로의 AI 시대에서 이 양극화된 격차는 그야말로 손 쓸 수 없는 차원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위기와 각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답을 만들어야 하는 지방선거가 돼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